안녕하세요. GM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걱정 많으시죠? 제대로 인테리어를 싹 하고 막상 이사를 하면 너무 예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쁘고 깔끔한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사 전에 정리를 해서 죄다 버렸다 해도 다시 슬쩍슬쩍 생기는 게 짐들이에요. 이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늘어난 짐 때문에 수납할 가구를 사다 놓고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애초부터 계획된 가구가 아니라 어울리지 않거나 애매한 위치여서 수납 가구 자체가 걸치적거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인테리어를 잘한다는 건 당장 예쁘고 세련된 건 당연하고요. 두고두고 계속해서 예쁜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인테리어를 잘한 거예요. 집안의 수납이나 정리에 관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정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정리를 할 줄 몰라서 못하겠어요? 정리할 공간이랑 수납장이 있어야 정리를 하죠. 이런 수납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넓은 평형대의 집이고 강도 많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의 적당한 평수의 아파트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또 자꾸 생겨납니다. 특히 옷의 경우에는 계절마다 유행도 있고 하니까 자꾸 생겨나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넓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도 더 정리가 안 되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방문을 열면 옷가지나 잔짐들이 한가득인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납 공간이 많아야겠지만 딱 필요한 자리에 보관할 물건들에 맞는 계획적인 수납장이 있어야 지속적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거죠. 이런 구형 아파트는 수납장이 별로 없어요. 이런 아파트에 수납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현장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형 아파트에 책장을 하지 않은 작은 방은 책상과 침대를 두면 옷장 놓기도 마땅치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 놓으면 정말 애매한 방이 돼버리죠. 아무도 쓰지 않는 건너방 하나엔 이렇게 짐들이 적체되고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행거나 정리함 사다가 놓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신 건데, 옷가지나 생필품들이 구분 없이 두다 보니 이 방에 물건을 찾으러 가도 못 찾고 결국 또 사겠죠. 문제는 남는 방이 있어도 정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주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처음 인테리어 상담할 때는 작은 방과 안방에 붙박이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 건너방 안쪽에 별도의 드레스룸을 만들기를 제안했어요. 안방에 붙박이장 만들 비용이면 이 방에 드레스룸을 만들면서 수납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일반 붙박이장보다 시스템장이나 행거는 훨씬 많은 의류 수납이 가능하죠. 사진을 보시면 가벽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장이 보이죠. 이곳에 이불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수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선 이불이죠. 부족한 수납은 가지고 계신 서랍장과 오픈형 책장을 드레스룸 밖에 놓아서 비품이나 가방, 모자 등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집은 안방은 장롱 없는 넓은 방이 되고 아이들 방 역시 넓은 방들로 재탄생했죠. 다음 현장도 보여드릴까요? 일반적인 구형 아파트의 신발장이지만 현관에 신발장만 넣는 건 아니죠. 우산이나 외출 전 필요한 소품들이 수납될 수 있도록 넓으면 실용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발장 뒤편방에 이런 벽박이장이 있어서 이 벽을 철거하고 신발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중문은 최대한 거실 쪽으로 밀어서 현관의 공간도 넓혔고요. 현관장에 디귿자형 팬트리 신발장을 만들고 도 안쪽에 전신 거울도 달았죠. 벽박이장이 없어진 뒷방은 11자형 모양의 깔끔한 드레스룸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이 방이 드레스룸이 되었죠. 이곳은 48평임에도 거실과 주방이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식탁 옆 수납장엔 주방과 관련 없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고, 주방의 다용도실은 분리수거 물건들이 쌓이고 그게 다 보이니까 샤시 앞에까지도 쌓이고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세탁실로 지나갈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 집은 공간이 있어도 어디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계획적이지 않은 게 큰 문제였어요. 식탁 옆 벽 쪽을 활용해서 냉장고장과 깊은 팬트리장을 만들면서 오픈된 주방을 제안했습니다. 확 넓어 보이죠? 중간에 버티고 있던 가벽을 철거하고 아치형으로 넓게 만들었어요. 주방이 오픈되니까 수납도 늘어나고 주방도 넓어진 느낌에 예뻐졌죠. 왼쪽 벽에 냉장고들을 모으면서
팬트리장을 만들어서 라면이나 식자재들이 보관 공간도 되고요. 싱크대 쪽엔 그릇이나 주방기기들만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다용도실로 이동해 와서 빨래하러 다니기도 좋죠. 우측에도 깊은 수납장으로 세탁용품이나 애완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옆으로 배열해서 테이블장을 만들고 위에 다림질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기존 안쪽의 세탁실을 분리수거 공간으로 정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잡다하고 지저분한 물건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아까처럼 앞이 지저분해질 순 없겠죠. 여기저기에 그냥 수납장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거실과 주방의 벽체를 없애는 등의 부가적인 공사와, 그리고 만들어진 수납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수납될지,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지 계획적이어야 나중에도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참 공부해야 되는 20대 대학생의 방으로 방문 옆쪽으로는 작은 벽박이장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옷장을 여기저기 사다 두고 쓰다 보니 넉넉한 옷장과 넓은 책상, 책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벽박이장을 철거하면서 책상과 책장을 넣어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잠자는 공간과 책상 공간을 분리하면서 가운데는 붙박이장으로 구분을 했죠. 두 공간이 생긴 것처럼 새로운 방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창가엔 침대가 놓이기 때문에 늦잠을 못 자니까 엄마도 좋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기는 확장이 되어 있는 방이지만 확장되는 데 안쪽에 깊은 공간이 있는 방이었어요. 확장 공사도 잘못된 시공 방법으로 아마도 엄청 추웠을 거예요. 저기 보이는 벽은 내력벽이라 철거가 안 되는 벽이고요. 그리고 저 피아노, 저 자체가 엄청난 짐이죠. 내력벽 뒤쪽에 창고로 썼던 공간도 보입니다. 복잡한 공간으로 가구 배치도 정리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확장 공사를 다시 해서 단열을 높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창문 옆 공간과 창문 하단 쪽에는 죄다 곰팡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대는 기존 자리에 배치를 하고 창가 쪽으로 낮은 장으로 수납장을 만들어 수납력을 높이고요.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에 행거를 설치해서 안 입는 계절옷을 수납하도록 하면서 커튼으로 훨씬 공간이 단정해졌습니다.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 앞에는 책장을 짜 넣어서 책들도 정리하고, 뒤편 벽엔 거울을 달아 화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공간이더라도 잘 활용하면 군더더기 없는 알찬 공간으로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0대 여대생의 방으로 확장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우수관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관도 가리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할 겸 라운드형 아치를 만들어서 아늑한 침실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확장으로 침대가 창가로 가니까 넓어진 앞쪽으로 붙박이장과 책상을 넣었고요. 앞쪽으로는 책상과 화장대가 놓여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고객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고객의 니즈와 생활 습관 등을 잘 파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살고 있는 집들을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곳에 방문해서 어떤 짐들이 있는지 보게 되니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기가 좀 쉬워지긴 했지만, 구체적인 상담 시에 컨센서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추출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테리어 업체는 따따따따따따 혼자만 얘기하던데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말하고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상담하실 때 엄마가 대신 우리 딸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시거나, 우리 아이는 정리를 못해서 지저분해요 라거나, 우리 남편은 수납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은 정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사모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아이는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수납할 곳이 없었던가, 어떻게 수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히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라면 상담 시 데리고 와서 자기 방에 대한 의견을 말하도록 해주셔야 자녀 방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자녀분도 자기 방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생겨서 앞으로 자기 방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납장이 달라요. 그런 걸 저희가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제안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무조건 수납장을 많이 만들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적당히 계획적인 수납장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인테리어가 끝난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깜짝 놀랐어요. 수납장마다 어떤 물건들을 수납하라고 견출지들을 죄다 붙여놨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걸 한 달 동안만 붙여놓으면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수납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 집은 10년 후에도 지금 상태 그대로 예쁜 집에 사시게 될 거예요. 예쁜 집은 인테리어만 비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나 아내가 혼자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만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수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인테리어 시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